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퇴정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대장동 재판이 어제 오전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남욱 변호사 신문 뒤에 이 대표의 몸 상태가 안 좋다. 오후 재판이 어렵다. 몸살기가 있다라고 오후 재판 참석은 어렵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어디가 안 좋냐? 그러자 몸살기. 재판장은 몸살기가 있으시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시냐? 그 정도로는 변론을 불리하기 어렵다. 오후에 출석해라. 결국 이 대표는 오후에 재판을 출석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몸살기 때문에 오후 재판 안 나왔으면 한다. 재판부가 보기에 그 정도 가지고 재판을 또 연기하거나 미룰 상황은 아니다. 나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경 변호사님, 몸살이 좀 심했습니까? 이 대표가? 몸살기로 있었던 걸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재판받기 어려울 경우에 재판부가 그 허락을 받아서 퇴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 정도는 어쨌든 재판부의 정권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는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은 같이 기소돼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남욱에 대한 신문에서 정진상 측 그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법정에서 계속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몸까지 안 좋으니까 재판부에 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렇군요. 예,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요청은 통상적으로 몸이 안 좋을 경우에도 요청은 자유니까. 그렇죠. 계속 있기 어려울 때는 재판부에게 요청 드리죠. 그게 왜 정말 봐서 힘든데 재판을 계속하는 게 너무 피고인을 위해서 어렵다 싶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그 정도 사유는 안 된다고 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글쎄 이런 상황은 좀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것도 한 번 가면 계속 증인신문 같은 게 이루어져서 거의 하루 종일 법정에 있어야 될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상도 그렇고 또 이 건강상도 이유에서든 재판부에 그런 요청을 몇 번씩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어서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감내하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대표에게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상당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위례 재판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 두 가지가 이 대표 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 증인으로 참석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런 증언이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증언을 했고 재판 휴정 시간 법원 밖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남욱 씨가 야 이 XXX야 남욱 저 XX 잡아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하려다 참았다. 나이 있는 여성분들이랑 다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욕설하신 분들이 나이 있는 여성들이었나 봐요. 지지자들은 내 증언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성남시장 선거 자금을 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이 증언, 송영훈 변호사님, 이 증언은 어떤 의미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죠. 불리한 내용이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퇴정을 요청했다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퇴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인 변론 분리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이상 같이 출석을 하고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2월 16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9일 공파한 길 그 대장동 사건에서 콕 찍어서 변론 분리해가지고 자기는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날은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변론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 측의 태도가 마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욱 변호사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과는 법정에서 오래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태도로 비춰져요. 그런데 어쨌든 변론 불리는 재판부의 재량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퇴정하게 해달라. 재판부는 나의 절차적 권한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를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본인의 재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위례 재판 관련해서 위례 개발 자금을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남욱의 증언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 증언은? 지금 이 남욱 변호사는 이런 뭡니까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천화동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 그와 관련이 있다라고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제 와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무슨 모해를 하려고 위증할 만한 그런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부분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저는 이런 부분의 무게를 알고 있어서 법정 밖에서 그런 과격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김성태 등의 22개월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2개월치 이쯤 되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조계의 지적도 비슷합니다. 입증은 이화영 쪽에서 해야죠. 술잔치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줬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어도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22개월치 출정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지난 4월 8일 김성태 방영철 안부수 출정 일자 출정 시간 소환 관서 소환 사유 그러면서 공범들이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과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본인들이 술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술을 본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진술도 엇갈린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디다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그 변호사가 자기가 법사위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법사위원이 된 것 같죠? 네. 대장동 변호사가 국회의원 된 것처럼?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알리바이를 조정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게 됐어요. 맥락상으로 사실은. 단지 우리가 그전에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차라리 검찰이 김성태가 그 시간대에 6월 말부터 7월 5일, 7월 10일 사이에 출정 기록을 다 공개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뭐 법카 사용 그까지 뭐 조사해서 밝히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검찰이 어떤 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법무부라든지 그 허락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도가 지나치다. 도가 본인 지나치다. 스스로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날짜 저 날짜 부르다가 안 되니까 모두 어떤 날짜를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놔봐라. 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 답과 을이 바뀐 거잖아요. 예. 뭐 자기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 측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주장을 하겠다는 것. 또 주장 중에 하나 더 웃기는 것은 검찰 측의 도움을 받아서 해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검찰이 제안하는 변호사를 받았다는 것 또한 내용에 있다는 것은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검찰이 제시하는 변호사를 받아들이는 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화영 측이 향후 최종 재판의 결과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자기 그 발언에 대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통째로 날려보내는 행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